안녕하세요. 작가 고재석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 왜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대가 없이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아직도 살만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자기가 손해를 입을 땐 냉정하게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이 교회 분들은 다들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착한 것 같지?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때는 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다르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교회에서 나이가 지글지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해주신 말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공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이타적인 것 같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찾아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상담대학원 다닐 때 수업 중에 관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올바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실제로 쓰이는 관이 준비됩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마지막 유언도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교수님께서 엄숙하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 후 관 속에 5분 정도 들어갑니다. 관 뚜껑이 닫히고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관 속에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그 꽝꽝 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죽음을 두드리는 재판봉 소리 같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주 손쉽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선택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관체험을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관 속에 들어가기 전 유언을 말할 때 사람들 각자의 인생은 달랐지만 대부분 그 유언이 비슷했습니다. 돈을 좀 더 벌 것을, 명예로운 위치에 더 높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탔어야 됐는데, 세계 여행을 더 많이 가봤어야 됐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돈이나 명예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더 말하지 못한 걸, 아내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걸,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함께 해주지 못한 걸, 주변 지인들에게 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걸. 대부분의 유언이 이와 같았습니다. 대부분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풀지 못한 것에 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때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관체험을 차례차례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되었을까? 관 속에 들어간 후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관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나와도 된다 하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울기만 할 뿐 나오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분은 그 관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나오기 싫어. 그냥 여기 있고 싶어. 나 그냥 내버려둬. 삶이 너무 고달파서 그냥 죽음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분의 그 처절한 절규와 그 흐느낌에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기에, 얼마나 삶의 상처가 크게 골마버렸기에 저토록 피통해하며 죽음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분은 그 후로도 한참을 더 관 속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마음을 진정하고 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보다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사는 사람도 예외 없이 슬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과 평생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결국 이 둘의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겠다 하고 다짐하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것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제 이 상처의 기억을 치유의 강에 흘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 내가 상처를 준 것보다 상처를 받은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상처는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큰 상처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상처는 사실 같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